라운 법률TV 상가 오피스텔 재건축. 자, 이번 시간에는 제목 보시는 것처럼 상가 재건축에서 매도 청구 소송 승소 후에 언제까지 소유권을 가져오기 위한 그 비용을 공탁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즉, 매도소송 승소했어요. 매도소송 승소하면은 이 매도소송은 소송의 이름이 매도소송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입니다. 이런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으면 그 승소 주문이 소유권을 이전하라. 다만 얼마를 내고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도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어요. 그러면 이제 비용을 내거나 공탁을 해야 되는데 이 공탁하는 시기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이게 실무에서 문제되는 게 이런 매도 소송하면서 돈을 미리 만들어 놓고 매도 소송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돈을 빌린단 말입니다. PF 같은 자금 조달을 통해서 돈을 빌리는데 이때 이 시기에 맞춰가지고 돈을 빌리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PF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자금 조달이 어려워가지고 제때 비용을 내거나 공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실제 이런 현장이 몇 군데 있어요. 자금 조달이 어려워서 매도 소송에서 이겼어요. 매도 청구 소송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못 내고 또는 공탁을 못하고 소유권을 못 가져오는 현장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기간이 있느냐? 이렇게 비용을 내고 공탁해야 되는 기간이 있느냐? 만약에 이러한 기간이 지나면 혹시 너무 오래되면 공전에 있었던 매도 청구 소송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 예를 들어서 뭐 무효가 된다든가 이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하게 된다든가 이런 어떤 제약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하에서 이런 질문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이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가 한번 질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어떤 구에 있는 상가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상가 재건축을 추진해서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는 구분 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매도 청구 소송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송의 이름이 매도 청구 소송이 아니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입니다. 소유권을 이전하라. 얼마를 주고 이런 판결을 받는 그런 소송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최종적 승소했고 이제 돈만 내면 매도 금액, 이 법원이 정해주는 매도 금액을 내면은 소유권을 이전받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매수자금 조달이 어려워서 매도 청구 소송 승소 이후에 무려 2년 지나도록 아직 비용을 지급하지도 공탁을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매도 소송 당한 사람도 황당한 얘기예요. 돈도 주지 않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황당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처럼 매도 소송이 끝난 이후로 매도 비용을 공탁하지 않은 채 또는 주지도 않은 채 오랜 기간이 지나도 괜찮은 것인가요? 기존 매도 청구 소송 승소 판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닐까요? 적어도 언제까지 공탁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고요. 이게 실제 있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몇 군데에서 유사한 질문들을 주셨어요. 자, 관련해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관련된 법을 보실게요. 이게 상가 재건축이잖아요. 여기 상가 재건축, 이 상가 재건축, 집합건물 재건축입니다. 공공재건축, 아파트 같은, 아파트나 주택 같은 공공재건축을 제외한 이런 상가나 오피스 같은 집합건물 재건축은요, 집합건물법에 따라요. 집합건물법에 따라가지고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집합건물 재건축을 많이 했죠. 굉장히 많이 했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집합건물법 제48조에는요, 이런 매도 청구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서, 이 규정 가지고서 재건축을 하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제1항에 재건축 결의가 있으면 지패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 소유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그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 회답할 것을 촉구하고요. 그 다음에 2항과 3항을 제가 건너뛰었습니다. 2항, 3항에 그 기간 2개월 정도의 기간을 주는데 그 기간 동안에 재건축 참여하겠습니다 라는 통보를 보내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지체 없이 이제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만 돼요. 그리고 이런 소송이 진행돼 가지고 승소한 사항입니다.
자, 여기에 이양의 기간, 이게 2개월이에요. 2개월 지나면 재건축결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재건축결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 저 참가할게요. 이런 분들이 그렇게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 즉 미동의자입니다. 재건축 미동의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이건 항상 합쳐지는 거죠.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은 합쳐집니다. 이게 아파트 같은 공공재건축은 구분소유권 따로, 대지도 따로 이렇게 매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런 집합건물 재건축에서는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은 항상 일체성, 같이 있기 때문에 각각 대지만 따로 매도 청구할 수 없어요. 자, 이 말씀은 사실 되게 디테일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실제로 수송하다가 이런 부분이 많이 문제돼서 잠깐 언급해 드리는 건데,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따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아무튼 이놈의 그 내용이에요. 부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 이게 합쳐진 겁니다. 이것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시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감정해요. 우리가 매도 청구 소송하기 전에 어떤 사전 감정, 특상 감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신탁사 감정, 우리의 자체 감정 한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법원에서 감정을 해요. 거의 무조건 합니다. 감정을 해서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시가 감정을 해서 그 감정 금액을 가지고서 돈을 주고, 그리고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만 하면 소유권이 이전되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형성권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매도 청구 소송의 기본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그리고 48조 6항에는요, 이렇게 재건축 결의 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경우, 그 경우에는 아까 보신 요 사항 있잖아요. 사항. 이런 매도 청구 소송 관련된 규정이죠. 이런 사항에 따라서 구분소유권이나 대지소유권을 매도한 자는, 이미 매도했던 자예요. 매도한 자는 이 기간, 뭡니까? 재건축 결일부터 2년 이내죠. 이 기간 만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되갚고 다시 주고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제공하고 그 권리를 다시 매도하라, 역으로 매도하라 라고 청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사실은 사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매도 청구에 따라서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한 상태에서 착공이 늦어질 경우에는 다시 사가라, 내가 돈 줄 테니까 내 권리 내놔, 회수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 권리를 적어놓은 것입니다. 좀 다른 얘기예요. 이 사안은 아직 매도 청구해가지고 돈을 못 받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 매도 청구 다 끝난 상황이에요. 다 끝나고 돈도 주는 상황인데, 이게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않아가지고 이게 지지부진해지고 소유권, 이게 이 건물이 철거될지 여부가, 이 건물 재건축 여부가 불투명해질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다시 돌려달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타당한 이유, 뭐 예를 들어서 소송이 길어졌다, 매도 청구 소송이 길었다, 이런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아무튼 이 6항은 본 사안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본 사안은 매도 청구 승소하고 아직 돈도 주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6항은요, 이미 돈까지 다 넘어간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이 진행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집합건물법 제48조는 매도 청구 소송 관련된 규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규정 이외에 매도 청구 관련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규정만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규정밖에 없는데, 여기에는요, 사안과 같은 부분, 즉 매도 청구 소송 확정 판결 이후에 공탁의 기간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정 판결 이후에 공탁이 늦어졌다고 해가지고요, 이러한 점이 이러한 매도 청구 소송에 영향을 미친다는 규정,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판례는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매도 소송 확정 판결 이후에 공탁의 기간은 없습니다. 기한은 없고, 확정 판결 이후에 곧바로 공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존 매도 청구 소송, 이 승소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도 청구 소송에 따라 가지고 이제 소유권을 뺏기게 된 사람도 지금 돈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 돈 못 받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저 재건축 미동의자는 어떻게 보호하느냐, 결국은 받게 되는 그 비용이지 않습니까? 이 비용에 따른 법정 이자, 이 이자를 확보하는 것, 이것 이외에는 현행법상으로는 별도의 어떤 보호장치는 없어요. 다만 이런 건 있죠. 매도 청구권 자체가 채권이잖아요.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 소멸시효 10년, 이게 10년이 지나면 그때는 매도 청구를 못 하겠죠. 매도 청구를 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는 공탁을 하고 가지고 와야 되겠죠. 자, 이런 제한이 있을 뿐, 뭐 당장 비용을 공탁해가지고 소유권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협하지는 않아요. 그것 때문에 종전 매도 청구 소송 승소 판결에 영향을 주지는 않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